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광용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좀 부담스러우셨습니까? 방금 괜찮습니다. 요즘에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국내에서 대장 관련 질환이 많아졌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는데 네. 실제로 어때요? 많아졌나요? 실제적으로도 대장암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갑상선암으로 나와 있고 이어서 폐암, 대장암, 위암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2019년까지는 위암이 3위였는데 2020년 통계부터는 대장암이 위암을 제치고 3위로 올라가서 대장암 발병률이 더 높아진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좋은 것도 아닌데, 그죠? 네. 그래서 암 관련 사망률이 높지 않은 갑상선암을 제외한다면은 실제적으로 폐암에 이어서 대장암이 두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에 대장암이 아닐까 의심하고 교수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이미 검진을 끝내고 나서 뭔가 예후가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는 대학병원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처음부터 저를 찾아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보통은 이제 검진에서 한번 진단을 받거나 소화기 내과를 통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단순히 혈변 증상으로 오셨거나 아니면은 복부 평만이나 변 보기가 힘들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나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겪는 증상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변비는 어느 시점이나 나타날 수 있지만은 50대 지나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변비나 배변 습관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검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변비 증상 말고도 어떤 증상들을 보입니까? 대장암의 초기에는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대장암의 저희가 증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변 보는 횟수가 바뀌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 아니면 변을 갑자기 보기 힘들어지거나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설사나 변비, 혈변이나 점액변, 그리고 원인 불명의 빈혈, 그 복부 통증이나 복부 팽만,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 식욕 부진들도 대장암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오는 증상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증상들이 대장암의 어떤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잘 지켜보는 게 필요할 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빈혈 말씀을 하셨는데 빈혈이 증상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대장암이 진행될 경우에는 대장암 자체에서 출혈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위장관 출혈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있는지 대부분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출혈이 진행이 돼서 빈혈이 나타나서 이제 어지러움증이나 전신 쇠약감을 주소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고 검사를 해봐서 빈혈이 나와서 그 빈혈의 원인을 찾다 보니 이제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빈혈도 하나의 증상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쭉 설명하면서 문득 이건 진짜 여쭤봐야겠다라고 메모를 해둔 게 있는데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에게 발병하는 젊은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 이건 또 왜 그런가요? 우선은 우리나라 지금 대장암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기 발병 대장암이 증가되고 있다는 특징인데요. 조기 발병 대장암은 보통 50대 미만에서 발병하는 대장암을 말하고 젊은 대장암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젊은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라는 결과가 나왔고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10만 명당 12.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장암이 서구화된 식단과 비만이 대장암의 환경 요인으로 꼽히는데 2위 호주, 3위 미국의 그런 서구화된 나라보다 더 높은 발병률이 나온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원인으로 이제 꼽히게 되는 게 짧은 기간에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늘어나는 비만 인구와 당뇨병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서구화된 식습관 하나를 원인으로 꼽기에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서구화된 식습관을 보이진 않을 거고 실제로 서구에 계신 서양에 계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또 비만율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이 더 비만율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대장암 발병률? 이제 그런 원인으로 요즘 꼽히고 있는 게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복부 비만이나 높은 중성 지방 혈중,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
공복 혈당 장애 5가지 중에 3가지가 해당하게 되면은 네.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심장대사증후군 학회가 2021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국내 3, 40대 남성의 대사증후군이 급격하게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30대 남성 중 4명 중 1명, 40대 남성 중에 3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에 지금 포함되고 있고요.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은 대장암의 위험도도 높아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40대에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대장암 발생 위험이 20%까지 증가되는 거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유전적으로 보면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대장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방어 체계가 있는 걸로 나오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급격하게 서구화된 식습관과 급격하게 진행된 비만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아직은 좀 더 서구보다는 더 빠른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자창으로 주신 질문들 잠깐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대장암 검사를 제가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50대 후반인데요. 요즘에 변비가 좀 생겼어요. 계속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 걱정도 많아서 머리 통증도 맨날 있어서 약 먹고 있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우선 변비라든지 배변 습관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대장암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는 걸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50세 넘어서 발생한 증상이라면 더욱더 검사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생긴 변비 게다가 한 번도 대장암 검사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 하신 분들은 병원에 빠르게 찾아가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보통 5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젊은 대장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엔 45세 이상부터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하게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한 증상이 대장암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 이전부터도 대장암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교수님께는 가기가 힘들잖아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동네 병원 아무데나 가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병원이면 충분할 거로 생각이 들고요. 네. 대신 기저질환이 있거나 환자분 전신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대학병원급의 좀 큰 병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저는 소화가 굉장히 안 됩니다. 배변도 잘 못 보고요. 저녁을 일부러 굶어 보면 아침에 가스가 그렇게 많이 차더라고요. 문제가 있을까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 없는 단순 기능성 장 질환일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은 이게 대장암이란 누구라도 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거나 환자분이 불편감을 느낄 경우에는 우선은 뭐 꼭 대장 내시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장에 있는 CT나 초음파 아니면 단순 피 검사상으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팽만감이 조금 생기고 하신다면은 불편함이 있으실 테니까 이런 부분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저는 50대 후반 여성인데요. 최근에 3, 4개월 동안 복부가 배꼽 주변으로 볼록 나오면서 배에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차서요. 왠지 뿡뿡이가 되어 생활을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가스가 많이 배출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불편한데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가스가 많이 차고 배가 많이 부풀어 오는 거는 좋은 증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우측 대장암과 좌측 대장암의 증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좌측 대장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장폐색 증상, 가스가 안 나온다든지 대변을 못 본다든지 하는 증상이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대장 내시경 검사가 많이 편해지고 흔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나 요즘 왜 이렇게 가스가 차지? 참기도 어려워. 가스를 자꾸 배출하게 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장 건강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네, 장 건강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됩니다. 장내 세균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먹는 것들이 다 이렇게 가스로 차오를 수도 있습니까? 먹는 것들이 가스로 차지는 않고요.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만들고 하는 음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내 가스가 많이 차는 이유는 이 식습관하고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빨리 드시는 경우라든지 음식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도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식습관에도 조금 변화를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가스가 많이 차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어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가스가 많이 차는 음식은 육류가 많이 가스가 찰 수 있고 섬유질이 부족한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 육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가스가 많이 찬다 그러면은 육류를 다 안 드실 수는 없고 육류를 드시면서도 야채나 채소 같은 과일 같은 거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같이 드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붉은 육류를 섭취하는 거, 그러니까 뭐 소고기, 뭐 이런 것들, 돼지고기 이런 거, 이런 빨간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 맞는 얘기입니까? 네, 대장암의 주요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육류로 꼽히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붉은색을 띤 육류가 대장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과도한 육류 섭취나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은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이 생산이 분비가 되고요. 네. 당연히 대장으로도 담즙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담즙산이 대장 세포를 결과론적으로 손상을 시키게 되고 대장암을 유발할 수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붉은 육류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PD님. 옆에서 계속 나 어떡해 이러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이게 해산물보다는 육류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네. 육류 중에서도 뭐 닭고기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붉은 육류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굽지 않고 왜 삶아서 먹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먹으면 좀 더 괜찮습니까? 네, 그 구워 먹는 거라든지 튀겨 먹는 것보다는 삶아서 먹는 그런 형식이 좀 더 도움이 된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거 붉은 육류에 대한 이야기는 해봤고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대장암의 그 위험 인자로 가장 중요한 게 나이. 고령일수록 대장암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동물성 지방이나 포화 지방의 과다 섭취 그리고 유가공품의 과다 섭취도 관련됩니다. 그리고 음주 흡연도 관련되고 비만이나 신체 활동의 부족 그리고 선정성 용종이나 대장암의 유전력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도 대장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질문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대장 내시경을 할 때마다 용종을 떼신대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용종을 하나 두 개 떼는 것도 아니고 막 뭐 세 개씩도 떼고 막 이러신다고. 네. 몇 년째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대장에 문제가 심한 건 아닌지 대장암이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신다. 아니, 오히려 검사를 해서 용종을 떼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대장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는 도중에 발견되면은 가급적 바로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용종에서부터 시작되고요. 네. 그래서 용종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용종은 제거를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교수님. 대장 내시경 한번 해야지 하면은 그 전날부터 마시는 그 뭐죠? 뭐 이렇게 배변 활동을 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예, 장 턱을 비워주는. 청소하는 약이라고 저희가 그쵸, 하고요. 맞아요. 예, 장 세척제, 뭐 정결제라고도 이제 부르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맛 자체가 좀 불쾌하고 양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마시기에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 내외의 환자들이 그 장 청결제를 드시고 구역이나 구토를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 청소가 힘들어서 대장 내시경을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에 뭐 알약 같은 것도 나왔다던데. 예, 지금 먹는 알약 형태의 장 정결제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먹는 알약 형태 장 정결제가 한 번 먹을 때 14알씩 두 번, 그러니까 총 28알을 먹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을 먹는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은 아직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마시는 이제 장 정결제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주스를 좀 타거나 같이 드시면은 좀 복용하는데 좀 편하다는 보고도 과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색소가 들어가지 않는 이온 음료도 복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드시는 게 복용이 더 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오렌지 주스를 타 먹어도 되는군요. 물만 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살짝 타면 되긴 하는데요. 살짝. 근데 그렇군요. 많이 타면 안 되고. 예, 근데 오렌지 주스 중에 이렇게 그 주스로만 돼 있는 거 드셔야 되고요. 안에 알갱이 없는 거. 내용물이 있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대장 내시경 하면서 잔변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빨간 변, 검은 변, 초록색 변을 가끔씩 봅니다. 물비린내가 변에서 날 때도 있고요. 피가 나올 때도 있는데 하루 이틀이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 혈변이나 검정색 변이 나오는 거는 뭐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붉은색 변은 저희 이제 외과 대장 항문환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붉은색 변은 그래도 환자분을 좀 안심시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붉은색 변은 대부분 항문에서 있는 양성 질환, 그러니까 치질이라든지 치열, 치루에서 발생된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흑색 변 아니 커피색 변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검정색 피를 봤어요라고 보통 병원에 오게 되면은 바로 즉각적인 제가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혈변을 봤다라고 했을 때 대장암의 증상인지 아니면 치질의 증상인지 요거를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반인들이 구별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그렇죠. 예, 혈변 저희도 실제적으로 뭐 대장암이라든지 위장관 출혈이 있을 때 양이 많게 되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양이 적게 되면은 검은색 변으로 나오고 흑색 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양이 많은 경우에는 혈변 형태로 선홍빛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놓고 이게 대장암의 증상인지 아니면 양성 질환의 증상인지는 실제적으로 알기는 힘듭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렇다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네요. 대장암이 유전, 가족력과도 관련이 깊다고 하던데요. 네, 대장암이 환경적인 요인도 크지만은 유전이나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장암의 15에서 30%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가족성 대장암과 유전성 대장암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또 특징적으로 고형암 중에서 가장 유전성 경향이 높은 암으로 밝혀져 있고 실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암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성 대장암의 5%는 유전자로 완전 규명이 될 정도로 유전과 가족력이 있는 암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클 수 있겠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735님이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면 대장암이란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느낌인 거예요? 덩어리가 만져진다는 게?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는 대장암뿐만 아니고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탈장이라든지 그런 다른 질환도 감별을 해야 되긴 하지만요. 보통 이제 대장암을 시사하는 복부에 만져지는 이제 어떤 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딱딱하고 움직여지지 않고 만졌을 때 저희는 그런 표현을 해서 만졌을 때 기분 나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져지지가 않고 딱딱하게 만져지고 돌덩이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렇게 만져질 정도로 진행된 대장암은 아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말기라고 부르는 대장암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질 정도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 거다. 네. 비슷한 질문 주신 분도 있으신데 암은 1기, 2기 등으로 진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의학적으로 대장암 몇 기 정도면 치료가 가능할까요? 대장암은 4기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4기가 치료도 가능합니다.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1기부터 4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1기 이전에 초기암인 연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기는 이제 점막 하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암이고 대장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한 그리고 완치가 가능한 암이고 연기가 그렇고요. 1기 같은 경우는 수술적 절제로 완전 절제가로 가능하고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 없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기부터는 이제 수술로 완전 절제를 시행하고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3기나 4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4기를 저희가 말기라고 표현하는 4기가 있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간이나 절제 가능한 간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로 완전 제거를 하고 항암이나 추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완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암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완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보통은 이렇게 4기 정도에 발견이 되면 이거는 그냥 치료로서 계속 연명 치료 뭐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장암은 그렇지 않다. 네, 대장암은 4기도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기 진단을 받아야 되는 나이대나 고위험군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첫 번째를 하고요. 그래서 가족력. 그러니까 꼭 대장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암이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좀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대장암의 가족력만을 생각하면 되나요? 대장암의 가족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직계 가족 중에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사람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네. 또는 이제 환자의 진단 나이와 상관없이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의 병력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40세 이전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진단받은 환자의 나이보다 10년 일찍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55세 정도에 받으신 가족력이 있다면, 이력이 있다면 네. 이제 한 45세 정도에는 반드시 받아보셔라. 네. 9332님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걸 방치해두면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대장암으로 간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그러니까 크론병이라든지 네. 궤양성 대장암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대장암과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의 증상으로 과민성 대장염이 발생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장암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용종 발견하면은 다 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지난 건강검진 때 용종, 선종, 뭐 무슨 종 해갖고 3가지 종을 떼어냈습니다. 네. 2년 뒤인 이번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 다시 받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2년 전에 시행했던 대장 내시경상에서 용종이 발견되고 그 용종이 선종성 용종으로 발견됐을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종이 다 암으로 되지는 않지만은 선종성 용종 같은 경우에는 종양성 용종 중에 포함되고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종성 용종을 대장 내시경에서 제거한 과거력이 있다 그러면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내재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선종이 한번 생겼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선종이 생겼다 그래서 대장암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선종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그 선종을 방치하게 되면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내로 대장암으로 진행이 되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3년 내로 다시 한번 내시경을 하셔서 또 선종성 용종이 있다면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4100님께서는 저는 늘 대장 쪽이 뭔가 안 좋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근데 대장 내시경이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되게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을 장 청소도 충분히 하고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이제 들어갔을 때 잔변이 많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통증 때문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이 이제 안 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CT 대장 조영술이라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 CT를 찍어서 3D로 다시 리컨을 하게 되면은 대장 내시경보다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검사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그 조영술을 할 수 있어요? 대학병원 가서 저 조영술 해주세요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병원 가서 네. 말씀하시면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내시경을 보통은 내시경을 당연히 한번 권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확인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라도 계속 걱정이 되시고 나도 좀 치료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검사를 정확하게 내려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 주신 조영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하나님, 대장암의 증상 중에 항문 통증이 있습니까? 대장암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대장암은 결장에서 발생하는 결장암, 그리고 직장에서 발생한 직장암, 그리고 항문에 발생한 항문암 날 수는 있고요. 일반적인 결장암일 경우에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항문 통증하고 관련된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직장암이나 항문에서 발생한 항문암은 항문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수술 받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수술을 하게 될 때 대장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장을 절제하게 되면 나중에 뭐 음식을 먹거나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수술한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수술을 어느 부위를 했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처음에는 변비라든가 설사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남아 있는 장들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다만 직장암 수술이나 이렇게
하부 위장관으로 더 갈수록 이제 그런 증상은 더 심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장비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로봇 수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예,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이렇게 개복을 하는 개복 수술을 많이 했고요. 근데 네. 최근에는 구멍을 뚫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그쪽으로 복강경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 이게 최소 침수 수술이라고 하는데 복강경 수술이 표준화된 수술로 자리 잡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에서 3D 입체 화면을 이용한 3D 복강경 수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제일 곽강받고 있는 게 로봇 수술, 로봇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로봇 수술은 시술자가 직접 환자 옆에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환자에 좀 떨어져 있는 콘솔이라는 조정 기구에 들어가고 실제 수술은 로봇이 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저희 병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들이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로봇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로봇 수술 자체가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뭐 생존율을 높인다든지 사망률을 줄인다든지 그런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 안쪽에 다양한 신경과 혈관들이 있고 좀 더 정교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암 수술할 때 로봇 수술이 화면도 좀 더 입체적으로 나오고 화면도 훨씬 더 확대돼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로봇 관절경이 360도로 돌아가는 관절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수술 끝나고 인공항문, 우리 똥주머니라고 많이 하는데 인공항문을 안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마찬가지로 뭐 성기능에 관련된 회복도 빠르고 배변에도 좀 더 도움이 수술 후 배변에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로봇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손만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시는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손이 제일 좋긴 한데요. 근데 이제 직장암이라든지 이제 뭐 저희과적으로는 직장암이고 이제 비뇨기과적으로는 전립선암이나 방광암, 산부인과적인 이제 그 골반 안쪽에 있는 데는 실제적으로 제 손이 들어가면 꽉 찹니다. 손이 꽉 차고 시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시야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배웠을 때는 눈 감고 수술한다는 표현으로 위에 교수님들이 하셨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고 손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항문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했는데요. 이제 복강경이 나오면서 저희가 손이 들어가지 않는데 작은 복강경이 들어가서 좀 더 정교한 수술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네요. 좋네요. 네, 근데 이제 단점은 좀 비싸다는 단점. 아직까지는 로봇 수술은 보험이 되지가 않아서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네. 뭐 단순한 비교는 힘들지만은 일반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는 이제 비싼 걸로. 그렇군요. 네. 0321님께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에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수술한 직후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야 된다고요? 수술 직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대장이라든가 남아있는 장이 기능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들어오게 되면은 장도 피로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고 과도한 육류 섭취나 그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 당연히 금연을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나긋나긋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뭔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말고도 외과 전문의로서 많이 하시죠? 다른 수술이나 뭐 다른 치료들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 환자들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장암이나 항문암도 보긴 하지만은 이제 치열이나 치루, 치액 등과 같은 치질과 관련된 양성 질환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비나 변식증 같은 대장 항문과 관련된 기능성 질환 환자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저희 작가는 제 의도를 파악하고 웃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하시면 다음에 또 나오셔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의 뭐 영광으로 생각하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으로 박제해 놓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대장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만간에 또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김광용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